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북한의 체제 붕괴를 정확하게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미 붕괴한 동독 체제 사례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동독의 경우에는 붕괴 원인이 약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정치 경제적 불만입니다. 동독 주민들은 자신들의 인권 침해 그리고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서독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독 체제에 대한 승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적 요인으로서 종주국인 소련이 개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동독에게도 개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1985년도 소련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집권하게 되면서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시작했고요. 또 그러한 개혁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따르도록 확산시켰는데요. 각 국가별로 그 대응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에는 소련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소련보다도 그 이전에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개혁을 시도한 경험들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동독이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소련의 요구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소련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경우에는 소련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과 더 친밀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독의 경우에도 소련의 개혁 압력을 거부했지만 결국은 그 압력을 버텨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개혁도 반대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소련 모델을 지속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소련이 스스로 먼저 소련 모델을 포기했는데 동독의 입장에서 소련이 포기한 모델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동독 붕괴의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서독의 존재감입니다.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은 매력적인 체제로 다가왔고요. 동서독 간에는 한국과 달리 전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만큼 그렇게 서로 교류, 방문, 협력이 차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서독 간의 정보 교환과 유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TV 그리고 라디오 방송들을 자유롭게 시청을 했고요. 그래서 서독 체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독 주민들 중에 모두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주민들이 서독을 방문하고 또 서독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독의 친인척들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서독의 많은 정보들이 동독으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동독의 체제 붕괴를 유발한 두 가지 촉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촉발 요인은 대량 탈주입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 대규모 이탈을 했는데요. 1차 탈주는 분단 직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5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탈을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 젊고 학력이 높은 그리고 전문 기술을 가진 인구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면서 많은 두뇌 유출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동독 지도부는 19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물론 장벽 건설 이후에도 일부 용감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주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통일될 때까지 약 700명의 동독 주민들이 장벽에서 사살되었습니다. 2차 탈주가 이루어진 것은 냉전 종식이 이루어지고 있던 1989년도고요. 이때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헝가리에 휴가 와 있던 동독 주민들이 대거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해서 서독으로 탈주를 했는데요.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하고 나서 3일 동안에 동독 주민 15,000명이 서독으로 탈주를 했고요. 이러한 뉴스를 접한 많은 동독 주민들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에 있던 휴가 동독 주민들이 그 나라에 있는 서독 대사관으로 진입을 해서 서독으로의 이주를 요청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주하는 상황에서 동독 내의 반정부 시민단체는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동독에 남겠다. 이 말은 동독 체제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내에서 동독의 체제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들은 대규모 시위를 주도를 했고요. 시민단체의 운동 목표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독의 사회주의를 보다 더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동독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최초의 반정부 시위는 1989년 9월 라입지히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당시에는 한 7,000명 정도의 동독 주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독 경찰들의 어떤 탄압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달에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방문하면서 동독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방문한 이유는 동독 정부 수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고르바초프의 방문은 동독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그래서 반정부 시위가 더 격화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라입지히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시위를 정례적으로 했고요. 많은 경우에는 최대 3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수도 동베를린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1989년 11월 4일 날 100만 명의 동독 주민들이 동베를린 광장에 모여서 개혁을 요구했고요. 그 이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동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서독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위 그리고 탈주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이 동독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는데요. 이 사회주의 종식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언급할 내용이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 그 중에서 개혁파, 그리고 시민단체, 교회, 3자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동독의 체제를 변화시킬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협상이었고요. 사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부르지만 그 탁자가 둥근 형태는 아니고요. 함께 이 회의에 참석했던 행위자들이 서로 적대적으로 혹은 대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 억압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의미에서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가한 이 협상 관계자들은 동독을 민주화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독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인가에 합의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동독 시민들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동서독 간의 민족 통일을 하는 것을 요구했고요. 시민들의 주장은 서독의 마르크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으로 가겠다라는 구호였습니다. 그 결과 동독의 공산당 개혁파와 시민단체가 지향했던 사회주의의 개혁은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고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서독의 체제를 수용하게 되는 그런 통일의 길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